안녕하세요. 드디어 오늘 이제 방학이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 방학 마지막 날이어서 아이들도 너무 수고가 많았고 특히 제가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. 네. 스스로 셀프 쓰담쓰담 예 그러면서 영화 한 편 다운받아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강냉이랑 먹다가 나중에는 치맥으로 또 가서 즐겁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센 학습 이제 6학년 1학기 거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. 6학년 1학기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 이제 채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얘기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데, 우선 방학 때 제가 이거 블로그 글을 올리긴 했는데 공부를 얼만큼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전인가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서 블로그에서 포스팅했었던 마무리했었던 걸 다 적어봤어요. 근데 정말 많이 아이가 마무리를 했더라고요. 방학 기간 안에 집중학습을 했구나, 정말 했구나, 내가 아이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, 그죠? 네, 우선 이제 채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. 우선 센 아이가 푼 거에 대해서 이게 그림을 한번 띄워드릴게요. 빨간색 볼펜으로 이제 썼죠. 저희 같은 경우는 연필을 꼭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집에서 없어요. 보통 그 나이 때, 이제 저희 큰아이 나이 때쯤 된 아이들이 이제 볼펜을 좀 좋아하는 시기도 하지만 엄마들이 일반적으로는 수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필을 꼭 사용을 해라, 샤프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일반적으로 문제집을 풀 때는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. 자기가 쓰고 싶은 볼펜으로, 연필로, 어쩔 땐 또 연필을 쓰다가, 근데 연필 가끔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는 종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인 경우는 볼펜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편한 대로 쓰게 내버려 두는 편입니다. 글씨는 이렇게. 그런데 이제 보면 엉망진창 쓰는 것도 여기 보이시죠? 그날 이제 기분에 따라서도 틀리고, 이제 아이가 빨리 풀고 싶은 욕구가 조금 더 클 때쯤 되면 이렇게 글씨가 난리 나요. 이게 원래 본 글씨거든요. 조금 지나면 또 예쁜 글씨도 나오기도 합니다. 짠! 예쁜 글씨, 그죠? 이날은 정신 차려서 예쁜 글씨 쓴 날. 참고로 요거는 비밀인데, 둘째 아이가 글씨 못 써서 조금 혼나고 있었을 때 난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다면서 썼던 거라는 건 비밀로 하겠습니다. 네. 오답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, 이게 채점할 수 있는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V 표시가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. 하나는 빨간색으로 V, 두 번째는 뭐 초록색으로 V 그렇게 되어 있고, 나머지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, 그런 경우는 한 번은 빨간색 V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처음 틀린 거, 초록색이다 그러면 초록색 좀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게 되어 있고, 동그라미는 이제 드디어 네가 맞았구나. 심한 경우는 되게 힘들게 푼 거는요, 막 동글동글 막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. 없어지게. 너 너무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표시한 것도 있긴 합니다. 네, 이제 그때마다 기분에 따라서 동그라미의 세기와 크기와 분노의 동그라미까지 저도 골고루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글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은 눈 감아줄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터치하지 않습니다. 학교 보통 숙제나 아니면 이제 과외 선생님이 오셔서 라이팅 같은 경우 숙제를 해주는 경우는 그건 규정을 조금 엄하게 두는 편이에요. 이거는 꼭 연필로 해야 된다, 아니면 검정색 펜으로 하되 틀린 거는 꼭 화이트로 지워야 된다 라든가, 글씨가 너무 이상하게 썼다 그러면 다시 쓰게 만든다든가, 뭐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규정을 두는 편은 아니에요. 특히 이렇게 방학 기간에 문제집을 많이 푸시할 때, 이때는 그 부분까지 아이를 잡게 되면 1부터 10까지 혼낼 일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문제를 조금 빨리 많이 푸는 게 엄마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이에게 조금 편한 부분에 대해서 좀 타협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저희는 이제 글씨를 워낙에 쓰는 걸 애가 안 예쁘게 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볼펜으로다가 쓰는 것도 뭐라 하지 않고, 이렇게 틀린 부분 나오면 틀린 거는 색깔별로 다시 풀으라고 해요. 왜냐면 채점할 때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. 그러니까 이제 채점하면 얘기를 드린 게 오답 노트. 혹시 오답 노트를 왜 활용하지 않으세요? 라고 얘기한다면, 글쎄요, 저는 오답 노트를 활용을 했었고 오답 노트를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. 연산학습지를 풀면서 너무 많이 틀렸을 때, 그때는
밑에다 풀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오답 노트를 옆에다가 옮겨가지고 번호하고 이렇게 써서 하는데, 이렇게 쌤같이 문제집 푸는 경우는 잘라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꼭 이렇게 틀리는 그 단원이 보면 앞에 뒤에가 틀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아이가 항상 모두 다 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앞에 뒤에 틀리는 경우는 앞을 다르면 뒤에가 또 틀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엉망으로 풀고 어차피 이제 소장하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그 이제 다른 색깔이 있는 펜으로다가 한 번씩 더 풀게 해서 그냥 맞으면 넘어가는 걸로 해서 그냥 표시를 하는 편입니다. 그런 것까지는 좀 와이드 해도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편이라서 오답 노트 활용하는 건 나중에 제가 활용할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쌤이 이제 6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다음 단계는 쌤 6학년 2학기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까지 이제 중학교 단계는 이 쌤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기본 부분 파트 그 문제집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남편이 이제 가지고 올 예정이고, 이제 거기까지 1학년까지 1, 2학기 기본까지는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. 그러려면 거의 이제 한 달 반 정도에는 한 권씩은 풀어야지 이제 수학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그런 크게 뭐 문제 없이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긴 합니다. 어찌됐든 제가 이제 센 그 다음 단계 풀면서 이 아이가 또 어떤지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